아, 이런 닭둘기들. 길바닥에 전세냄 마냥 앞길을 막고 비켜줄 생각 하나 없는 무법자. 매일 마주치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동물. 그 이름 비둘기. 비둘기 날갯짓 한 번에 수백 마리 이가 떨어지고 각종 병균을 몰고 다닌다는 소문 때문에 기피 대상 1호 동물이 되었다. 하지만 이 뻔뻔하고 겁대가리 없는 녀석들이 알고 보면 기원전 8000년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이랑 엮인 사이이다. 온순하고 귀소 본능이 워낙 뛰어나 고대 이집트 시절부터 편지 셔틀로 활동했다. 그 시절 비둘기는 IQ 천재, 고대 통신계의 혁명이었다. 머릿속에 GPS가 기본 탑재되었다고 할 정도로 자기장, 햇빛, 지형, 후각을 모두 활용해 1000km 이상 떨어진 집도 껌처럼 찾아온다는 과학적 사실까지 있다. 심지어 전쟁 영웅이라는 레전드 썰도 있다. 때는 제1차 세계대전, 미군 휘틀리 소련과 병사 100여 명이 적군에게 포위되어 연락이 끊긴 초절정 위기에 처했다. 소련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전서구 셰르아미를 꺼냈다. SOS 메시지를 셰르아미의 다리에 묶고 42km 떨어진 본부를 향해 날렸다. 비행 도중 총알에 가슴을 관통당하고 한쪽 눈과 두 다리까지 잃는 치명적인 부상에도 셰르아미는 끝내 메시지 전달에 성공했다. 100여 명의 목숨을 구하고 훈장까지 받은 셰르아미는 지금도 박제로 보존되며 비둘기계의 영웅으로 남았다. 심지어 원숭이 수준의 숫자 크기를 구별할 수 있고 모네 대 피카소, 미술작품 장르까지 분류 가능하다는 믿기 힘든 실험 결과도 있다. 더 놀라운 건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비둘기의 문제 해결 방식인 연상학습이 현대 AI의 사고 구조와 놀랍게 닮아 있다는 것. 비둘기의 평화의 상징 이미지 메이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파블로 피카소였다. 그의 비둘기 사랑은 유별났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 열린 평화옹호 세계대회에서 피카소는 포스터 절반을 한 마리의 비둘기로 채우며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비둘기가 왜 한국에서는 닭둘기 신세가 되었을까?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개막식, 각각 3,000마리의 수입된 집비둘기를 하늘로 방사시키는 이벤트가 있었고 이후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대통령 취임식, 타민족 체전, 야구 개막식 등 각종 행사에서 비둘기 방사가 무려 90차례나 반복되었다. 서울시는 전담 직원을 두고 5,000마리 이상을 집단 사육하기도 했다. 뒷달을 생태계 교란은 안중에도 없던 시절이었다. 문제는 행사가 끝나고도 비둘기들이 집에 안 가고 도시에서 바깥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도시의 높은 빌딩은 비둘기가 원래 좋아하는 가파른 절벽 지형과 비슷했고 도시에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와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는 비둘기 입장에서 먹이 천국이 따로 없었다. 점점 비둘기는 인간을 먹이 주는 존재로 인식하며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게다가 매나 황조롱이 같은 천적도 없으니 개체수는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2009년 민원 폭주로 환경부는 도시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인간이 키워놓고 죄인 낙인이 찍혀버린 비둘기.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따름이다. 그런데 왜 새끼 비둘기는 안 보이는 걸까? 비둘기는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힘든 교회 종탑, 다리 밑 같은 은밀한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눈에 잘 띄지 않고 게다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건 40일이 지나서이기 때문에 이미 덩치가 성체랑 비슷해서 구별이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비둘기 사체를 본 적이 없는 걸까? 비둘기는 죽음이 임박하면 교각, 건물 틈새 같은 외딴 곳으로 조용히 숨어 임종을 맞이하려는 본능이 있다. 설령 사체가 남더라도 파리 유충, 길고양이, 쥐들이 초고속으로 처리하거나 환경미화원이 재빨리 수거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이다. 비둘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쿠웨이트에선 비둘기 등에 케타민 178정이 든 작은 가방을 매달아 마약 밀수를 시도하다가 딱 걸리기도 하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길거리 비둘기를 잡아 조리한 뒤 오리구이라고 속여 팔던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청소 직원이 비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살충제가 든 생쌀을 주었다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한때 훈장까지 받은 전쟁 영웅이자 피카소의 사랑을 받은 평화의 아이콘이었지만 지금은 도시에서 욕바지 취급을 받는 비둘기. 비둘기에게 찾아온 이 비극은 결국 식용, 통신용, 행사용으로 이용하고 대책도 없이 방사해버렸던 인간의 욕심이 만든 결과이지 않을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비둘기는 이곳이 먹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학습하고 더 많은 개체가 도시에 정착하며 배설물, 질병 우려 등 갈등을 무한 반복시킨다.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비둘기를 굶기려는 행위가 아닌 도시 생태계와 비둘기 모두가 덜 고통받는 방향으로 되돌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행동이다. 함께 보면 좋을 책. 나쁜 동물의 탄생.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